시간을 거슬러 독일의 소련 침공 개시 약 3주 전인 1941년 5월 30일 일본 제국의 수도 동경에서 소련의 첩자 리하르트 조르게의 첩보가 타전되어 왔습니다. 6월 말을 전후하여 독일이 소비에트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음 전쟁 발발 확실시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요원들로부터 독일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첩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프랑스, 그 다음은 소련. 히틀러가 그냥 구호에 불과한 줄 알았던 레벤스라움을 진짜 실현하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스탈린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소련군은 지난 1937년 스탈린 본인이 일으킨 대숙청으로 인해서 사실상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독일군은 불과 얼마 전 유럽 최강의 육군 대국이었던 프랑스를 육주컷 내버리며 기세가 한껏 오른 상태였거든요. 스탈린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정신승리 논리가 뭐였다? 이거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이 우리 엿먹이려고 구라핑 찍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일부러 독일이 소련을 곧 침공할 거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서 EJ로다가 둘이 싸우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독일이랑 소련이랑 지금 불가침 조약 맺고 폴란드도 사이좋게 나눠 먹었는데 히틀러가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설마 소련까지 공격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들만도 했지요. 그리고 그런 오판의 결과가 바로 바르바로사 작전이었습니다. 사상자와 포로를 포함해 70만에 가까운 대병력을 잃고 키예프는 독일군의 점령, 레닌그라드는 사방으로 포위당한 절체절명의 상황, 수도 모스크바마저 코앞까지 다가온 독일 중부 집단군의 미칠 듯한 공세에 함락 위기에 처했어요. 다만 타이밍 좋게 찾아와준 러시아의 살인적인 추위와 진창, 그리고 불세출의 명장 게오르기 주코프의 우주 방어 덕분에 소련은 겨우 1코인을 건지고 잠시간의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진짜 멸망이다. 스탈린은 뒤늦게라도 전세를 뒤집어보기 위해 회심의 반격을 준비하는데 거참 현대전의 기본은 첩보인데 이러니 모스크바 코앞까지 밀리지.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오늘날의 인터넷 세상도 사실은 첩보전 그 자체입니다. 해킹부터 개인정보 유출, 감청까지 수많은 위협이 여러분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노드 VPN. 거칠고 위험한 인터넷 세계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위장복 같은 서비스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보로 남는 빅데이터 의 시대, 내가 어디에 접속했고 무엇을 다운로드 받았는지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VPN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노드 VPN은 전 세계 6,300개 이상의 서버, 초고속 차세대 암호화 기술,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까지 누구보다 강력한 기능들로 무장하고 있는 업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위협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이버 보안 기능이 있어서 실수로 클릭할 수도 있는 멀웨어를 다운로드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화된 추적 광고까지 차단해 일상 속에서도 쾌적한 웹서핑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면 노드 VPN 켜두고 인터넷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지식 해적단 구독자들만을 위한 추가 할인 혜택도 있으니 평소 VPN 필요하셨던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걸릴지도 몰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스크바까지는 입성 가능할 줄 알았어요. 동계 장비, 동계 피복, 그냥 모스크바 들어가서 노획하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소총의 방아쇠마저 얼어붙어 당겨지지 않는 강력한 추위, 동상으로 쓰러져 나가는 병력은 이미 셀 수도 없었고 프랑스 등 서유럽 기후에 최적화된 전차와 항공기들은 이제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죠. 이미 11월부터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후퇴와 재정비를 요구했던 일선 장교들은 진짜 이제는 후퇴해야 됩니다 라며 히틀러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냥 선조치 후보고로다가 이미 후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히틀러도 어쩔 수 없죠. 누가 보아도 명백한 전략적 오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실패를 인정하고 잠정 철수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도 징징대길래 후퇴하라고 하긴 했는데 겨우 30km 남겨놓고 공략을 중단한다니 이거 열받거든요. 자,
이럴 때 히틀러같이 지 잘난 맛에 사는 애들 특징이 뭡니까? 내가 직접 했으면 성공했는데 이거 바로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히틀러는 12월부터 약 한 달여간 중부 집단군의 구조조정에 돌입, 온갖 핑계를 들어 구데리안을 비롯한 여러 유능한 지휘관들을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당시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발터 폰 브라우히치 원수까지 경질시키고는 자기가 스스로 총사령관 자리에 앉아서 총통이랑 겸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치명적이죠. 이로써 독일군의 최대 강점이자 가장 무서운 능력이었던 임무형 지휘 체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에는 유능한 참모진들과 현장 지휘관들이 알아서 잘 짜놓은 워크플로우가 있었고, 이 덕분에 히틀러가 늘어놓는 쌉소리 적당히 무마시키고 성공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히틀러가 직접 총사령관 딱지 달고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게 뻔했어요. 세련되고 합리적인, 때로는 도박적인 작전까지 가리지 않고 감행했던 그런 독일군은 이제 없어진 거죠. 한편 독일군이 히틀러의 개인 군대로 변질되고 있는 이 시점, 소련에서는 오히려 스탈린의 고집이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계속 밀리기만 해서 모스크바 따이기 직전이었는데, 시베리아에 있던 주코프 불러다가 알아서 하라고 딱 던져줬더니 바로 승전보 들고 왔잖아요. 실제로 당시까지의 소련군은 전략 전술이랄 게 사실상 없는 상태로 스탈린식 무지성 물량 공세와 어택 땅으로 일관해 왔었는데요. 주코프가 오자마자 딱 보니까 이거 문제가 많더라 이거야. 지금 우리 문제는 피지컬이 아니다, 테크닉이 문제다. 병력을 지금처럼 무지성으로 축차 투입하지 말고 어느 정도 모아다가 딱 필요한 데다 집중적으로 때려박아야 한다는 게 주코프의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모스크바 코앞에서 독일군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주코프의 지휘 아래 개전 이래 처음으로 소련군이 전략적인 공격을 가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안 건드리는 게 더 나을지도. 스탈린도 인간인데 나라 아작나게 생겼으면 이제 좀 정신 차려야죠. 근데 이게 또 막상 너무 오랜만에 이겨버려서 그게 좀 문제였습니다. 주코프는 지금 겨우 시간 벌었다 싶어서 재정비 들어가려고 했는데 스탈린이 또 흥분을 해가지고 좀 더 진격하자고, 이참에 그냥 독일군 섬멸해버리자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코프는 이 아저씨 또 이러시네 라며 스탈린을 진정시켜보려 했으나 행복회로의 과부하가 온 스탈린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코프도 스탈린의 땡깡에 못 이겨 재정비할 시간도 없이 후퇴하는 독일군에게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기로 하죠. 그러나 역시 주코프 생각이 맞았죠.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독일군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독일군이 자랑하는 루프트와페, 즉 공군이 구원투수로 나타나 필사적인 항공보급으로 고립된 부대들의 숨통을 틔워준 게 주요했어요. 거기다 히틀러가 고위급 장성들 모가지 다 날려버렸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군 역량에 타격을 주는 일인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또 나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장의 위치를 사수하지 않으면 나도 모가지다 싶었던 현장 지휘관들이 진짜 뭐 추위고 나발이고 간에 이악 물고 싸웠거든요. 결국 독일군의 분투로 소련군은 사상자 약 40만 명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이듬해인 1942년 1월 7일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전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소련군의 야심찬 반격이 한 달 만에 좌절되고 모스크바 방면의 전선은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렇듯 마치 한겨울 빙판 마냥 고착화되어 버린 전선. 그러나 여기서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진주만 기습. 모스크바에서 독일과 소련의 밀고 밀리는 개삭방이 벌어지던 1941년 12월 7일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이 기어코 미국을 공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육주컷에 반갈죽 당하고 영국 본토가 폭격당하고 소련 서부 영토가 쑥대밭이 되는 동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경만 하던 미국이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미국의 분노와 결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참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주축국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며 연합국 라인업을 확정, 자기들이 연합국의 대빵을 맡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료 나눔 이벤트가 시작됐다는 거. 미국도 지금 방금 쳐맞은 거라 어안이 벙벙해서 일단 탱커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담당 탱커가 누굽니까? 바다의 영국, 내륙의 소련이죠. 미국이 이전부터 상황을 관망하며 무기 대여법 등을 제정, 영국이나 중국 국민당 등에게 전쟁 물자를 일부 지원해 오고 있긴 했었지만 이때부터는 진짜 공식적으로 한 팀이 되어버린지라 소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본격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은 미국의 전시동원 체제도 아직 불완전한 상황이라 일단 북미 대륙에 남아도는 식량과 연료, 피복류 등 보조적인 물자들부터 화끈하게 지원해주기로 하는데 이미 바르바로사 작전 초반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빼앗겨버린 소련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 구원의 빛이나 마찬가지였죠. 한편 독일도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일단 일본이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지의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식민지들을 동시에 공격해준 덕에 적들의 어그로가 분산돼서 좋았거든요. 거기다 특히나 일본은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독일이 어쩔 수 없는 저 먼 시베리아 동쪽 끝에서 변수를 창출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한다 하더라도 독일과 일본이 양쪽에서 협공한다며 소련까지는 해치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히틀러도 말은 잘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우라통 터지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이 일본의 선전포고를 때리고 3일 뒤 12월 11일 독일도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와 함께 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히틀러가 개전 이전부터 제일 무서워하던 게 바로 미국의 참전이었거든요. 심지어 일본의 시베리아 공격도 막상 기대할 수 없었던 게 독일이 업보가 있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힘 비축하며 간보고 있을 동안 일본이 뭐 했습니까? 한반도를 거점으로 만주를 점령하면서 중국 침략에 시동을 걸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일본도 북쪽에서 만주 국경 맞대고 있던 소련을 주요한 가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도 일본은 러일 전쟁 때부터 험악한 관계였던 데다 적백내전 때도 시베리아에 빈집털이 왔던 전적이 있는지라 절대 믿을 수 없는 나라였고요. 때문에 스탈린은 소련의 내부 사정이 좀 정리된 이후 줄곧 멀고 먼 시베리아에 당장 전선에 투입 가능한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서 일본을 상시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이게 항상 신경 쓰였기 때문에 1935년 말 독일이랑 방공협정 맺고 포위망을 형성했던 거죠. 그런데 1939년 독일이 뭘 맺어버린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린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둘이 화해해버리면 시베리아 쪽 전력이 강화될 텐데 동맹이래 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마침 같은 해 일본은 하린골 전투를 통해 소련이랑 직접 완타치를 주고받던 중이었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중국 군벌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거야. 이거 본격적으로 붙으면 뼈도 못 추리겠다 싶죠. 일본도 부랴부랴 소련과의 중립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바로 1941년 4월 소련과 일본이 단독 체결한 소일 중립조약으로 이후 독일이 또 변덕을 부려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한 뒤에도 일본은 소련을 공격해달라는 독일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조용히 진주만 공습과 남방작전 준비에만 매진하게 돼요. 심지어 소련 침공 약 3개월 뒤인 9월 초 일전에 독일의 침공을 예고했던 소련의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에 의해 첩보가 하나 날아왔다는 거. 일본이 소련이 아닌 미국을 공격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남쪽으로 내려간다 라는 정보였습니다. 스탈린이 원래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성격인데 이거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죠. 독일군이 모스크바 코앞까지 온 절체절명의 순간 마침내 시베리아의 병력을 독일과의 전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동 배치된 50만 정예 병력이 1941년 11월 7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도착했고 이들이 주코프의 지휘 아래 독일군을 패퇴시키며 소련에게 개전 이래 최초의 승리를 안겨줬던 거예요. 이처럼 독일이랑 일본이 지금 같은 추축국으로 동맹 관계라곤 하는데 서로 뭐 딱히 도움되는 것도 없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무튼 정리하자면 독일의 관점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무조건 손해인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 미국이 참전을 해버렸네.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정말 타임어택이었습니다. 독일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한계점은 바로 석유 인구 차이야.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소수 정예로다가 진로 승부하고 장비 만들 광물이랑 공장도 점령지에서 징발하면 된다지만 결정적으로 그 장비를 굴릴 석유가 만성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대서양 건너 태평양 건너에 있고 모든 자원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미친 나라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질 게 뻔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에서 시간을 끌어주는 사이 소련과의 전쟁에서 빠른 결판을 내고 점령지 굳히기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거기다 소련도 슬슬 정신 차리면서 폼 올라오고 있거든요. 약 4개월째 포위 농성 중인 레닌그라드, 고착화되기 시작한 모스크바 방면, 소모전으로 가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양쪽 방면에서 모두 소련군의 저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강해져만 갔죠.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 급변하는 전황 속에서 독일에게는 무언가 놀랄만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육군 총사령관을 겸임하게 된 히틀러가 손수 고안해낸 새로운 작전안을 들고 나오는데